먼저 하시죠. 아, 아니,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학년 영어를 맡고 있는 노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지구과학 정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영어, 1학년 몇 개반의 영어를 맡고 있는 박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국어, 2학년 문학을 맡고 있는 이은희입니다. 2학년 수학과 3학년 자연반 수학을 맡고 있습니다. 양태석입니다. 자, 이제 촬영에 편집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서 여러분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잠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체크 다 하셨죠? 네, 당연하죠. 자, 36.1도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와 똑같이 햇볕 좀 36.1도.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실까요, 박승훈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일단 고민인데 그 고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걸 찍고 있느냐.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싶은데 코비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뭔가 다른 대면으로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열심히 찾는 선생님들 일단 이분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겠다. 우리 학교에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으신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그냥 선생님들도 이렇게 뭔가 시도를 해보고 또 재밌는 어떤 영상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좋겠고 좋은 쪽으로 이거 그러면 가져놓고.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네, 일단 계정은 어차피 박승훈 선생님 계정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박승훈 선생님은 어차피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튜버로 그렇네요.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한테 좀 놀라고 해주세요. 네, 그래도 싫다고 해서 싫어요 이런 거 누르시지 말고 1000명 정도 가야지. 구독, 좋아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자 거 순서는 이제 양태석 선생님에서 이렇게 순번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순번대로 할 건가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끼워도 되죠. 제가 그렇죠. 정한 거는 자유롭게 그렇지만 끼워드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준비한 건데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여주시죠, 준비를 선생님 해와가지고 준비한 거. 좀 확대해야지. 지금 여기인가요? 고민이 너무 네, 많아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적어왔어요 여러분. 아마 이 주제를 정하는 것도 되게 고민이었지만은 이 고민이라는 주제를 준비해오라고 해서 선생님의 고민은 뭘까? 또는 나의 고민은 무엇일까를 마구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마구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 하나 정도는 걸려들지 않을까? 걸려들면 막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얘기 안 하는 거죠. 이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준비를 하는 거는 항상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 준비를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도 준비를 안 했어요. 네 이제 고민으로 들어가시죠. 많은 고민이네요. 네, 많은 고민 올라- 중에 네. 그러면 주제를 던질 테니까 한번 골라주시면 네네네. 그걸 출발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일단 선생님의 고민과 나의 고민 큰 주제 두 개를 두고 정말 순전히 선생님으로서의 고민에 대해서 적은 것 같은데 일단 수업이라는 테마, 학생 지도라는 테마, 동아리 활동이라는 테마 그리고 교과 연구의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갑자기 떠오른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고민 중에 어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제일 많은 네. 시간을 쏟는 주제. 제일 많은 시간을 쏟는 데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거 아닌가요?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 지금 아닌가요? 고민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자꾸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좋은 제가 거예요. 정하도록 할게요. 일단 MC분이 확실히 누군지 제 마음대로. 밝히시는 제 마음대로 정하죠. 이제 양태수 선생님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제가 듣고 싶은 네 거는 수업. 수업. 네, 여러분도 관심 있을 것 같고. 수업은 워낙 잘하셔서 별로 고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고민이지 수업 않아요? 뭐안 들은 애들이 더 많아가지고 걔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수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는 모든 선생님 다 똑같겠지만 우리가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인가 그 고민에 대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서는 생각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항상 그게 학생들 모두를 이제 끌고 가는 수업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수능을 준비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근데 또 수학교사로서 수능만 준비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수학의 즐거움이나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포자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솔직히 한 반에 들어가서 10명 이상의 수포자가 있을 때 수업 진행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특히 고3 수업을 들어갔을 때 실제로 필요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 학생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또 일부는 결국 수능이 필요한 애들인데 사실 지금의 현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3학년 기하 수업을 할 때 너무 힘든 부분이 3학기 기하 수업은 수능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하 수업이 무려 3시간이나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럼 온라인 강의를 3시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EBS 강의를 가져올까 생각했는데 그 강의가 1시간에 50분짜리를 일주일에 3시간을 50분짜리 기하 수업을 애들이 시간을 쓴다.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지금 안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어디에 쏟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그런다는 거는 너무 불필요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PDF 파일에다가 타블렛 펜을 이용해서 펜글씨로 쓰면서 목소리를 넣어서 막 그렇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시고 학습자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지금 그만큼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수능이 안 들어가는데 근데 내신은 수능에 해야 들어가지 되고 않지만 그래도 내신은 들어가는 내신은 들어가야 거죠. 어차피 성적은 나오는 성적이 나와야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적이 나와야 되는 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양이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시간을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시간을 최소로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표현이 최소 필수 내용을 적은 시간 동안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만드는 거지만 참 만들어 놓고는 아쉬워요. 선생님 잠깐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영포자도 있고 후보자가 있기는 하지만 내뱉는 순간 존심이 상해서 말할 수 없고 근데 사실 영어 포기자지 않나요? 영어는 웬만하면 하다라는 부분이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왜 나한테 후보자 그런 말 있으니까 하지? 아니 여러분 진짜 솔직히 없잖아요 사실. 저는 궁금한 거는 만약에 수포자라고 스스로 난 수포다라고 말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굉장히 열정 넘치고 자신을 공부하고 싶고 있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수학은 모르는 건 나 못하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만약에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조언이랄까 실천할 수 있는 뭔가 딱 준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고3인데 선생님 저 1, 2학년 때까지 수학을 포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니까 정시를 왠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완전히 놓기엔 너무 불안해요. 선생님 뭘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어떤 조언을 당장 실행할 뭐 지금은 또 늦지 않았어. 이런 건 전 좀 저도 해주고 싶긴 한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그 말은 무조건 그 말이 시작인데 꼭 해주고 싶은 건 일단 이걸 해봐 이렇게 한 달만 이걸 해봐 이런 말을 저는 사실 해주면 그 애가 만약에 그 한 달을 해온다면 참 잘했다 대단하다 그럼 이 다음에 이걸 해보자라고 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뭘 좀 참아야지 한 달 만에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수포자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는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애는 어떤 박 선생님의 질문이 아주 예리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수호자의 종류를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은 아예 본인의 수능이라든지 진로에 뻗어나가는 걸로 봤을 때 수학이 전혀 필요 없는 친구 어떤 경우 예체능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수학이 필요 없을 수가 있나요? 참 선생님 같은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살아가는 데는 되게 필요하고 필요할 수도 있죠라고 애들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수능을 준비하는데 만약 예체능을 준비하는 애들은 수학이 아예 안 들어가요. 그 친구들한테 야 그래도 살아가는 수학이 필요한 당장 나한테 지금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친구가 수학 시간에 그거 공부하면은 좀 더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그럼 확실히 그러니까 수학이 필요 없는 친구들은 뒤로 그냥 예체능 만우절하고 장난 아니야 그거.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시간을 또 그 친구들 입장에서 그런 선생님을 또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렇지만 우리 뭐 교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를 반쯤 놓은 거랑 비슷한 거죠. 왜냐면 나중에 자존심도 많이 상하는 분이고 자기 과목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많이 떨어집니다. 학생들이 다급하고 절실한 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배려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의 신이야. 근데 애들이 선생님 지금 수능 한 달 남았는데 저 수학을 선생님 치지 않아요. 선생님 저 뭐 미대를 갈 건데 선생님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절실함에 따라 선택을 할지 않든 자존심이 무너진다기보다는 학생에 대한 기꺼이 배려하는 마음. 선생님 질문은 한 달만 뭐 해보라. 그건 이제 그건 대답을 해야 한 달만 뭐 해보라. 뭘 해야 돼? 각 과목 다 준비하면 되겠네요 중간에 넘어가는데 영어를 하시고 영어 만약에 정말 수학이 저거 다 가가지고 1, 2학년 때 수학을 듣겠지만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정말 수학 공부를 하고 싶다 수능을 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늘 오는 문자. 일단 모의고사 시험지를 준비를 합니다. 모의고사 시험지를 준비하면 30문제거든요. 그 30문제는 그
난이도 순서 잘 배치가 돼요. 꿀팁이군요. 2점짜리부터 4점짜리 흘러가겠지만 저는 요구 학생들한테 매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점짜리 문제까지가 일단 소호자든 소호자가 아니든 그리고 매우 수학을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 당연히 4점까지 가자. 3점짜리까지의 문제를 마음껏 다룰 수 있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만드는 게 먼저다. 그럼 어떻게 보면 수학의 능력치를 뭐 4점짜리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능력치를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100의 능력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2등급, 3등급만 받아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하기 어려워요. 사실 뭐 서울대 이소를 하겠다는 느낌 아니면은 그러면 3점짜리까지 편하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보통 4점짜리 그 난이도 낮은 4점짜리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거 3점짜리까지의 문제인데 그러면 2점짜리까지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은 사실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 2점짜리까지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수학을 못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안 읽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안 보고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피하는 거. 왜 내가 못 풀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막상 내가 모르는 내용이더라 치더라도 2점짜리 문제를 읽어보면은 아 대충 나한테 와닿는 뉘앙스나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대로 문제 풀었을 때 맞으면은 충분히 그 개념이 어느 정도 내가 뭐 나한테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기초는 어느 정도씩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다른 것부터 자신감을 좀 쌓아야 그렇지, 맞죠. 그래서 2점짜리부터를 확인하면서 내가 이런 영역에 물론 그 문제들이 지수법칙의 문제인지 로그인지 어디 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닥치보면은 그 단원이랑 이런 분류를 다 해주니까 그럼 내가 아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있구나 그런 컨텐츠 이런 자료를 이제 분류해가면서 아 내가 이 정도의 영향이 있구나 그럼 그게 있으면은 그 영향에서 이제 그 단계랑 관계 있는 3점짜리 문제를 만났을 때 잘 풀리는지를 봤을 때 아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테트리스 쌓듯이 이제 하나씩 어느 정도까지 쌓이는지를 보고 잘 쌓여가는 것들의 높이를 계속 맞춰가는 거죠. 4점짜리까지 높일 필요 없고 사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만약에 제가 수포자 지금 현재 고3 학생이나 고2 학생이라면 지금 뭐 기출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딱 5회나 7회를 딱 뽑아서 앞에 1번부터 선생님 2점짜리가 몇 번까지? 4번 그 다음은? 그다음 3점짜리부터 쫙 쫙 그러면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를 딱 찍어놓고 다 풀어보는 거예요. 5회면 5 곱하기 4니까 20문제. 아, 이 정도는 풀린다 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고. 근데 그 단계에서도 안 된다 하면 계속 그 1번부터 4번만 푸는 거죠. 그게 딱 되면 그 다음 5번부터 이제 가보는 거죠. 뒤에 거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게 한번 수포자라면 5회나 7회 정도 딱 찍어놓고 도전해서 목표를 잡는 거예요. 나는 수능에서 5등급이 목표다 또는 4등급이 목표다 해서 4등급 정도는 몇 점이면 나옵니까? 4등급. 근데 그 마다 잊지 다르겠지만. 마야죠. 너무 어려운 아 근데 하나 다르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내층 자막으로 나갈지도 몰라. 문자로 나갈지도 몰라. 등급은 양대산인 그쵸, 한 65점 정도 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 그 정도까지만 바라지 뒤에 그러니까 수학이 80분, 100분이죠, 그쵸? 수학 시험 수능 때 100분이니까 1번부터 4번을 100분 동안만 계속 푼다면 뭐 그 정도는 뭐 풀어내야 하겠죠. 아 그런 전략이 또 올랐어요. 이런 데서 중요해. 수학 같으면 2점짜리부터 풀면 되지. 하지만 학생이 2점짜리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일까? 아 진짜 풀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의 그 방법의 핵심이라는 건 결국 애써서 푸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애써서 풀 때 푼다는 느낌도 좋지만 내가 이걸 흘겨보지 않고 찍거나 풀거나 점수가 마찬가지라고 체념하지 않고 일단 정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받았을 때 내가 어차피 풀어봤자 반차작할 걸 내가 왜 풀고 있나 사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게 일종의 삶의 어떤 태도의 문제와 사실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울 때 만약에 2점짜리 문제 풀 때 굉장히 어려우면 그게 제대로 하거든요. 아 진짜 미칠 것 같고 당장 이거 그만두고 싶다면 그게 제대로 하고 왜냐면 제대로 안 하면 찍고 넘어가면 되거든. 너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점수만 불편할 뿐이야.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정독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싫고 안 했으면 좋겠고 양태쌤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아이고 막 포기하라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 수업 없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편할 것 같은데 그걸 참고 넘어가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도 뭐 저도 3점짜리는 혹은 문법은 포기하고 일단 그건 제끼고 여러분의 목표는 뭐 3등급이 내 1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학생들에게는 그걸 견딜 만한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영어를 끝까지 읽고 있다. 보기가 영어로 되는 어떻게 된 걸 끝까지 읽고 또 해석이랑 나눠서 읽고 해설을 보면서 한번 맞춰보고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방법인데 참 힘든 게 당연하다. 근데 그 힘든 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어떤 그냥 코 견들어 이 말밖에 못하고 그 외에 노지선이 좀 힘든 건 뭐가 힘들어요. 그 어떻게 견디십니까? 지금 노지선이 커피로 견디요 지금 커피도 괜찮아 먹는 거 괜찮아 먹는 거 지금 견디고 있는 거는 커피 그다음 뭐 마시는 밥 이런 건데 그거 없으면은 견디지. 안 그래 코로나 때문에 주제가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잠깐 언급하겠다. 지금 주제가 수업이라 하더라고. 아니 지금 그 시간이 네, 3시 시간이- 할 얘기 그냥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그냥 나중에 얘기- 없어요 지금. 나중에 3시 할 10분입니다. 거야. 지금 1시간 설마 좀 나중에 편집을 하더라도 아니 편집 1시간 녹화 예정 시간 1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이 1시간 얘기라고 했어요.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아까 양철수 선생님의 그 수학 뭐 풀이하는 방식이나 영어나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그다음 어려운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것 같고 그건 일반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상식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어떤 우리가 실천 방법이 실천 방법은 여러분이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노지 선생님 혹시 힘든 것을 실천해 본 경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 거는 사실 단어장, 첫 번째 단어장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출 문제를 많이 푸시라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고 어쨌든 저는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문제를 한 회를 다 푼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한 달이면은 4번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다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외우면서 시간 나는데 외우면서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특별한 계기가 있어도 네.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 그렇죠. 수학도 그래요. 저도 네, 전공이 뭐 국어지만 뭐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뭐 내신을 위해서 했지만 뭐 수학의 매력을 많이 못 느꼈지만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뭐 교과가 연계돼서도 수학 관련된 지문, 과학 관련된 지문, 경제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꼭 필요하고 그 외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내가 이 월급을 받았다, 뭐 재테크를 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신문 기사를 본다, 통계청의 자료를 본다라고 했을 때 뒤늦게 고등학교 때 좀 더 해둘걸, 어떤 논문을 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좀 해둘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수학은 못할 수는 있지만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는 과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접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음식을 뷔페에서 먹어보면 이게 어느 나라 음식인지 모르지만 이게 요런 맛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이태리 음식을 뷔페에서 허접한 이태리 음식이나 먹었다. 그럼 이태리 갔을 때 진짜 이태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저변 정도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죠. 풍요로움이 필요하다는 게 삶에는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색채들이 모두 갖추어져야지. 이제 제가 묻고 싶은 지금 주제가 뭐예요? 이제 일단 여기서 잠깐, 여러분 보지 말고 일단 너무 힘을 갖고는 정다운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서 오케이. 계속 진행을 자, 해요. 여러분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정다운 선생님이 지금 입을 꾹 닫고 있는 지금 거 쌓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강제로 쌓여 있어요. 조용히 해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조용히 해라 한 건데 이제 얘기하실 선생님 뭐라도 얘기해요. 어려움이나 쌤 말 듣는 것도 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어려움을 넘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옛날 대학교 얘기를 해보면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매우 친한 교수님인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다원아 너는 쉬운 문제가 나오면 100점인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0점이라 넌 창의력이 없어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심한 말을 이게 얘기해. 근데 농담일 거면.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너무 장난이 친해요. 너무 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듣고 요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창의력이 없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근데 그거 너무 위험한 말이다. 그래서 이게 제 옷을 박아버리면 안 되지. 창의력이 너무 많으신 입장에서 보면 창의력이 70, 80인 친구들도 없다라고 저 위로해 주지 않아도 돼. 이거에 대해 감정이 상한 게 아니라 아니 나는 그냥 그 교수님의 그런 시각이잖아. 그러니까 창의력 내가 너무 많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의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없지?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창의력이 없으면 임용고시로 가야 되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창의력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창의력이 참 똑똑하다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난 창의력이 없다는데 나 임용 어떻게 통과해야 되니까 그거 창의력이 없다는 건 이제 새로운 그래프나 그림이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지 못한다는 걸로 그 친구는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면 그걸 미리 공부하면 되잖아. 새로운 그림, 새로운 그래프 이런 것들을 책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공부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이랑 물량도 중요한데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걸 단순히 난 창의력이 없구나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친구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자세를. 좋은 네네.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 한 명 있어요. 어려움이 교수님 저리 가라. 근데 그 교수님이
본인 자극이 그 그럴 교수님이 수 그런 있어요.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의 창의력. 네, 교수님 좋습니다. 네. 그래 좋아요. 결론은 네, 좋은데 신상 박 제가 애들 막 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 어디야 교수님. 예전에 이제 하는 경우는 어떤 선생님 이런 거를 자극이 없고 넌 절대 인문계보다 내가 손에 장을 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말을 이해가 던져놓고 좀 그 학생이 일을 좀 그래가지고 방식으로. 인문계고등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좀 하실 때 내가 그런 말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예전에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화나는 거죠. 그렇죠. 왜? 이거 잘못했다가는 아니 아픔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뭐 현실의 상황은 바뀔지 몰라 안에 다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거지. 선생님이 근데 상처를 너무 잘 받거나 머리나 그런 얘기 하면은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참 그거를 떠나기가 쉽지 않은. 정다운 선생님은 상처 정도가 그땐 됐나요? 상처가 아니고 나도 많이 그 말 들었을 때 나는 자극지 이제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극제로. 진짜 농담식으로 극복하기 위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 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필요한 말 그럴 수 있어요. 상처를 주려고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너는 얘기를 이런 말 해. 했을 수도 있어요. 너는 그럴 수 얘기로 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그 맞아요. 맥락을 빼고 말하면 또 이상한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학생하고 상담을 할 때 꼭 이 부분은 얘기를 꼭 해주면 얘가 좀 발전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부정적인 이 학생의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딱 지적해줘야 될 때 그 학생이 이걸 상처로 받아들일까봐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할 때 이런 습관은 좀 바꿨으면 할 때도 고민을 한다는 거. 이게 뭐 교사나 뭐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그냥 진짜 상처 주기 위해서 막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켜보고 이건 얘기해주면 좀 달라지겠지라고 이렇게 선생님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냥 완전 100% 그때는 상처야 이게 몰랐지만 아니라. 지금은 그랬다고 봐. 상황을 보고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 그 교수님과 정다운 선생님의 관계 속에 어른들의 좋아했으니까 서로 그런 말도 신용이 쉽게 해줄 수 있고 만약에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처음 보는 그럼 신경도 안 썼겠네. 상담 잘못했다. 근데 뭐야? 고민이야. 그냥 계속 하죠. 이거. 잘 나오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제가 생각하던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항상 그 마음속에 묻어둔 게 이제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이제 생각을 바꾸는 뭐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에 대한 생각인데 이제 그 교수님의 그 말씀과 그 책이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문제 에피소드에 해결에 대해서.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에게 저한테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지금부터라도 하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럼 저 거기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그 말을 한 이후부터 오늘부터 네가 진짜 열심히 하고 공부를 계속해 나간다면 충분히 잘해. 이 말만 하고 선생님 말이 듣고 선생님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 말만 듣고 그냥 공부를 계속 안 한다면 거기에 안심한다면 안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가능한 애들이 가지는 마인드가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담임선생님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한 그 확신에 차가지고 확신을 듣고 그냥 안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전에 또 네, 얘기했던 마무리할 시간 했어요. 또 맞아.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긴 한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아까 정다운 쌤한테님이 넌 창의력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문장이 너는 이런 문제에서 창의력을 뭐 창의성 있게 대처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 문제의 순간에 대해서나 행동 하나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나 비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아이들을 키워보면 넌 맨날 그런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너는 맨날 뭐 어지른다. 너는 원래 그래. 이 말이 너무나 좀 내가 들어도 상처가 되잖아. 저는 아니 야 너는 영어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일단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잘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너무 그게 서글픈 것 같아요. 제가 담임할 때 그런 얘기를 쓰는 애들 많던데 그냥 학교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다른 상황 가면 굉장히 활발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빨리 나는 너무 소심한 사람 나는 너무 내성적인 사람 나는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사람 나는 친한 친구 한 명밖에 없는 사람 너는 뭐 밥 먹을 때 혼자서 늘 외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이 시간 이 수업 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랬을 뿐인데 그걸 일반화하면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저도 선생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게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친구는 정말 뭐 노래를 잘하지만 만약에 다른 성적은 굉장히 낮다면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국영수로 평가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회생활 했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노래 잘하고 성격 좋은 사람들이 더 거기에서 사랑받고 뭐 국영수 성적을 충분히 능가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자기 인생에서 행복감을 더 맛보고 살 건데 여기 안에서 규정되는 걸로 청소년 시기에 자존감을 고정화해서 그걸 붙여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국어를 잘해서 선생님 같이 그냥 국어를 좋아하고 잘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쪽에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또 선생님처럼 수학을 좋아해서 이렇게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것처럼 모든 부분을 잘하면 좋겠지만 모든 부분을 잘하는 것과 한 부분을 잘하는 것이 결코 뭐 이렇게 무게치를 달아야 한다, 뭐 등위를 매겨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 한 가지를 없어도 지금 찾으면 되고 실제 직장 찾는 거 25살에 찾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지만 30살에 찾으시는 분도 있고 40에 찾으시는 분도 있고 실제 여러분 대학 가보면 뭐 3수 4수 여러 인생 선배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저도 생각하기에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친구를 다 이렇게 뭐 낮게 보거나 주변에 친구가 친구를 볼 때도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다면 좋겠어요. 끊어야지.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만나도 돼. 안 만나도 돼. 극단적이고. 그래서 뭐 다양한 활동을 저는 뭐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게 처음인 것처럼 시도를 해보고 내가 학교 활동들이 이거는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뭐 국어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이거는 뭐 성적 상위권 애들이 최우수상 뭐 이렇게 대상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냥 묵묵히 혼자서 해나가서 즐거움을 맛보고 미술에서 즐거움 맛보고 코로나 명언대 여기에서 이것도 재미있네, 상은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채워가는 그 재미 상당히 많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 저는 이제 선생님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돌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시나 내가 좋은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들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 그 말을 나쁜 말일수록 안 하는 게 그냥 이번엔 내가 실수를 했다 다음엔 안 해야지는 맞는데 나는 나쁜 선생님이야? 그럼 내일도 나쁜 선생님이 되는 거야. 현지영이라는 시제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마 그럴 거라. 수포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처음에 나왔긴 한데 수포자다라고 정의하는 걸 너무 급히 할 필요는 없어. 어제까지 수포자였다라고 내가 말했을지언정 앞으로는 포기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천을 조금씩 하면 수학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 목표는 아니겠지만 너무 빨리 규정을 지으면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짓지 마라. 그냥 공부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래도 어제보다 내가 좀 나아지려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찾아가면 이제 진짜 나만 아는 행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 안에 진주가 커가는 건데 이거 아무도 못 봐도 진주는 진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끔 학생들 보면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데 공부가 필요한데 너무 중요한 자존감 잘 살지 않을까요? 진짜 성적도 그렇고 학교 관련된 사건에도 많이 연루돼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뭐 지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우관계 뭐 이런 부분들은 남자끼리의 의샤는 돼가지고 성적은 정말 바닥을 계속 이렇게 뭐 올라갈 칸이 더 많았지만 나중에 10년 후 그 친구는 그 친구의 또 교우관계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자동차 딜러 사업을 하면서 자기 가정도 꾸리고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맞은 매도 맞은 게 삶에 도움이 됐다. 제가 조금 사건이 좀 있어서 아버지도 오라고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너무 세서 다른 선생님들이 실은 회피를 많이 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담임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뭐 아버지도 불러서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기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술 먹고도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말 아니다라는 게 있습니까? 학생이 소중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은 진짜 소중한데 뭔가를 잣대로 우리부터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잘못 근데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그렇고 의지도 그랬을 때는 정말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언이 확실히 필요한 친구들. 그렇죠. 왜냐하면은 뭔가 채찍질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공부 아니면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 그게 필요하죠. 다른데 내버려 뒀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작가들은 보면 그냥 이렇게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나 혼자 책 읽고 글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굳이 왜 우리가 워낙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친구가 자기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이렇게 뭐 생활 태도나 뭐 언어 사용 습관이 나쁘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지적이나 교육적인 게 들어가야겠지만 내적으로 충분히
충분히 이렇게 남이 볼 때는 안 보이지만 내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은 너무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서 지적을 많이 했을 때 그때 제가 좀 깨닫고 반성한 게 있었거든요. 충분히 자기 스스로 반성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담임이라고 내 눈에 걸리는 그 기준이 높아서 이 부분을 계속 건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충분히 자기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괜히 공부하고자 하는 일에 공부해가지고 맥을 끄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은 그런 반성한 예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안 좋은 지적질이나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애한테 진짜 딱 맞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도움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선생님으로서 좀 고민이 되는 거 같아요. 그게 크게 선생님의 역할일 것 같아. 답이 이게 수학 그 문제지에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쌤들이 그 학생들과 레포를 형성하고 그 학생에게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때로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다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만약 이도준 선생님을 만나서 그냥 네가 걱정되고 이런 부분에서 된다만으로 저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선생님들은 더 뭔가 구체적인 해결책도 주고 싶은 거죠. 어떤 것이 선생님으로서의 욕심이 의무라고 뭔가 적극적인 제시를 개입. 정확하게 해주면 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길을 열어준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없이도 성장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 성장할 거기 수 때문에 사실 무한 책임이랄까 무한 어떤 책임 같은 건 너무 무리하게 되면 또 나한테 과하게 부담이 되니까 그게 그런 조절이 사실 늘 고민인 거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다 대학을 나와서 알지만 대학 가면 담임이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담당 교수님은 있지만 1년에 상담을 안 해요. 그냥 교수님이 있을 뿐이고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출석을 한 달간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아무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대신 강의를. F로 그렇지, F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잘하는 청소년이니까 옆에 이렇게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해볼 때 부족하지만 노력해 볼 수 있는 탑을 하나씩 쌓을 수 있구나 이런 것처럼 내가 기단부가 되어줄 수도 있고 내가 그 위에 있는 1층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것만으로 친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또 선생님이 좋다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건 참 그쵸.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그게 제일 네. 마지막 마무리를 네. 고민을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오늘은 수학 특별편 수학 얘기는 양태쌤한테서 시작해가지고 양대님 혼자서 영상을 찍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고민은 답답해가지고 당장 얘기를 못했는데 어쩌면 새로운 고민 생길 수도 있을 나 아직 고민 얘기 안 해. 매일매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 고민 얘기 안 했단 코로나 말이에요. 고민. 코로나 고민 이 영상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바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영상이 자체에 고민이 생기네요 지금. 이 끼어들 타임이 한 4번 5번인데 그냥 확보를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막 자른 거 들릴 수도 다음에는 있고. 박자 찍는 걸로 해야 돼. 할 박자 말이 라이브 많아가지고 박자 라이브 찍는 하든지. 걸로. 선생님 말씀이 좀 많네. 단잡해 보일지라도 어떤 정말 수포자라는 단어 하나의 출발에 어찌 보면 요까지 와가지고 이해됐죠? 정말 이렇게 하려면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런 돼야 방식이죠. 정말 편안하게 우리끼리만 우선도 좋은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고 우리끼리만 좋아야 됩니다. 그런 건 우리끼리만 해야 돼요. 좋은 거 아니 아니야? 뭐 좋아요 누르고요. 하나가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했을 때 고등학교 공부, 중학교 공부 그거 얘기할 때 아까 박 선생님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사회생활을 위한 최소 역량 내가 동의. 어떤 상황이 어떤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걸 위한 최소한의 논리적 판단이든 이성적 판단하기 위한 아주 기본을 갖추는 가정이 고등학교까지의 가정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전세금 문제 때문에 2억 3천만 원 문제를 이거 2시간짜리 2시간짜리. 거기까지 그건 어, 노출하지 마. 찌. 조심하세요. 그거를 전체 조심. 진짜 전세금. 학생들한테도 막 그 어떻게 학생들 이런 거 봤을 때 3학년 애들 뭐 하는 애들은 법정 배운 애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런 거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래 배운 애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실천하기 위한 또 역량이 이제 그렇죠. 갖춰져 있어야 돼. 그 역량이 내가 선생님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었던 거고 사실 물어볼 것도 있고 내가 공부해왔던 것도 있고 인터넷이랑 좋은 도움이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많은 돈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전세금 해결됐다. 전세